그 경남에 애들 뭐 교육도 안 받아? 너무 그거 아니야? 아니, 지역 차별 아니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경상도 교육청이지 않나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두 개잖아요. 아 진짜요? 네. 자, 일단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따질 때, 자, 수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외워서 그냥 거기다가 맞는 수만 넣읍시다 라고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따지는 6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따질 6가지 요소 앞에 있겠지만 내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처음에? 정해요. 그래서 정의역을 먼저 봐야 되지? 자, 물론 정의역, 공역이 함수의 이제 이루는 3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지만, 2개지만, 그치? 어차피 공역은 언급 안 하면 실수 전체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 넣으면 치역도 견적이 나올 거니까, 자, 우리가 따져야 되는 첫 번째 요소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태까지 배워봤던 모든 함수들 있죠? 자, 우리가 다항함수랑 그리고 자, 지수함수랑 그리고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인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부릅니다. 원래 이런 함수를. 사인, 코사인 함수 통칭해서.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뭐게? 그쵸? 실수 전체의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분수함수 밑이 어딨어? 아, 이거 표현 잘 해줘야 돼. 자,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범위에서 범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자, 우리 또 어떤 함수 있어? 무리함수도 있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그쵸? 자, 루트 안의 식이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진수가 0보다 크다. 그쵸? 진수가 0이 안 되니까. 진수가 0이 무슨 선? 정선이지. 자, 그리고 또 우리 배운 거 뭐 있지? 여기 언급 많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 아, L은 로그 하나. 로그 함수. 언급 안 하고 딱 하나 있는데 뭐게? 상수함수. 상수를 단한테 편입시키자. 탄젠트. 코사인 어딨어요? 코사인. 사인 함수가 코사인, 사인, 코사인 합쳐서 코사인 함수라고. 그래요? 네. 둘이 뭐야 똑같잖아. 그 사인파라 불러. 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언제 정의돼? 마이너스 2파이. x가 n파이. 아니, x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오를 수 있는 편으로. 그럼 탄젠트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거 누가 결정하니?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가? 정근선. 아니, 그러니까 뭐가? 각이. 그리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각에 뭐 f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2x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각이 언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자, 2분의 파이가 뭐야?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정근선이고, 탄젠트 함수 주기가 파이니까, 자, 2분의 파이로부터 주기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자, 여기다가 같이 필기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미 다 내가 할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보면 될까? 정근선 좋네. 정근 우리 6번째로 뺄게. x절편과 y절편. 왜요? 왜 그래요? 자, x절편하고 y절편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야? 그리기 편하고. 아니, 그리기 편하려고가 아니야. 우리 좌표편만 안 그려도 돼 이제. 정점. 정점은 로그 함수일 때만. 이거는 그냥 좌표 평면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래서 좌표 평면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도 있고, 또 뭐 있다고? 인수. 해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일단 y절편은 너무 쉬우니까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자. y절편 어떻게 구하니? 그렇죠. 그냥 f0이지? 이렇게 쓰고 끝낼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x절편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자, 이 x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f, x는 0을 만족하는 x들이 전부 다 x절편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결국 방정식의 해를 풉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x는 a에서 x축을 관통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관통한다는 건 그려지는 4분면도 바뀌고 y값이 바뀐다는 얘기야. y값의 부호가. 그러니까 다시 이때는 우리가 x축을 관통합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수가 x-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가 들렸어. 그러면 우리는 a에서 뭐 한다는 거 알아? 어떻게 접해? 그려지는 절편이 4분면이 안 변하면서 바뀌겠죠? 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팅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걸 내가 일반화시켜서 짝수차 이렇게 바꿔놓으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나? 해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게 되지? 어차피 부호가 안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자, 팅접합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은 무슨 값을 갖게 돼 그러면? 그래, 그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 좋아. 대답해주는 거는 너무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홀수계의 중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 2n 플러스 1 쓰는 거는 n에다 1 넣었을 때 3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1인 건 여기 이미 있으니까 단일근, 짝수중근, 홀수중근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럴 때 qx는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까? 이때는 a보다 커지면 양수가 되고 a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지?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부호가 변할 거니까 자, 접하긴 접할 텐데 우리가 그려지는 사분면이 변할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으니 뭐 어떻게 접한다고 말할 수 있어? x축을 뚫으면서 접한다 해서 나는 뚫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뚫접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값은 그러면 어떤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극점인가? 그쵸? 반드시 변곡점이 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관통하는지 아니면 극값을 갖는지 변곡점을 갖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고 가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봐봐. 요 x절편 해석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부호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fx는 0에 해가 뭐 있다고 말할까? 해가 뭐 r, 100, 값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자, x절편 x축 쭉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표시할 수 있어? 여기에 알파예요, 여기는 베타예요, 여기는 감마예요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부호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는 립의 알백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왜 봐 여기? 벌레가 있네. 아니 벌레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 벌레가 있는 거랑 너랑 뭔 상관이야? 제 그냥 신기해요. 뛰어다녀요. 그러니까요. 움직여요. 볼 수도 없고. 이상했어요. 살아있던 거 원래 이거를. 자, 빨리 봐. 자,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좀 관찰을 해볼 건데 만약에 알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해서 자, 주변의 좌표를 관찰을 합시다. 우리는 알파가 되기 전까지, 베타가 되기 전까지, 감마가 되기 전까지는 부호가 계속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줘. 그럼 예를 들면 알파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양수의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도 음수다. 그러니까 알파 주변의 부호를 관찰해보니까 음수고 베타 주변의 왼쪽의 부호를 관찰하니까 음수가 나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감마까지도 음수다 라고 볼 수 있고 감마에서 이렇게 감마보다 크면 양수다 라는 걸 파악을 한다면 봐봐,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리는 한, 연속인 함수를 그리는 한 이쪽 구역에서 이쪽 구역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뭘 지나야 돼? 그쵸, 알파 콤마 0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때는 봐봐, 베타에서 만나지? 근데 여기 넘어간다 안 넘어간대? 안 넘어간다고 됐죠? 그럼 베타에서 어떻게 만나야 돼? 그쵸, 베타를 이렇게 탕 치면서
핑접하는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감마일 때도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절편을 파악해서 좋은 점은 뭐냐? x는 a일 때 부호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때 그래프의 양상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양상을 확인한다는 건 뭐야? 도함수를 안 그려도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이런 요소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어떤 요소 있지? 대칭성. 대칭성 우리 조금만 이따 하자. 대칭성은 공간이 모자라. 또 뭐 있죠? 정의역, 절편, 그리고 지금 대칭성 뺐고 내가 지금 정도서 뒤로 뺐지. 남은 거 2개. 극한. 극한? 도함수. 네, 도함수. 자, 그 다음은 도함수지? 자, 도함수는 왜 파악하니? 도함수는 왜 봐? 도함수를 그리기요. 그죠? 왜? 어떤 거?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자, 증가 그리고 감소 또 극값 판정을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그리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증가, 감소, 극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에 뭐만 보면 돼? 그래, 오로지 부호만 보는 거야. 도함수 왜 구한다고? 부호 보려고 하는 거야. 알지?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도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 이계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이계 도함수가 우리가 들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계 도함수를 구하면서 알고 싶은 건 뭐야? 그쵸? 자, 이 함수의 볼록. 자, 우리는 원래 아래로 볼록이랑 볼록이랑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기합니다. 자, 위로 볼록이랑 같은 말은 오목이야. 오목. 발음 말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록이랑 오목을 파악하고 싶고, 볼록이랑 오목이랑 바뀌는 순간이 언제다? 평점. 자, 변곡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케이스는 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는 케이스 아니면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자, 봐봐.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극값 파악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극값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게 있어? 극대랑 극소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미분계수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 극대일 때는 또 우리가 이계도함수가 언제나 뭐다? 음수다 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극소일 땐 뭐다? 이계도함수가 양수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극대하고 극소 바뀌는 사이에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겠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변곡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 도함수 따지면 구해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심지어 도함수 수도 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F'A가 0이야. 자, F'A가 0인데 만약에 자 F'X가 자 X는 A에서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부호 변한다는 건 뭐야? 이계도함수가 부호가 변한다는 건 블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 A일 때 우리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무슨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봐봐. 자, 이렇게 위로 블록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았어. 그런데 이 순간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야. 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다가 갑자기 이 순간을 기준으로 자, 미분계수가 0인데 이계도함수도 0이야. 그럼 무슨 점이라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고 우리는 극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변곡점하고 극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자, 짝수의 인수를 가질 때, 홀수의 인수를 가질 때 극과 변곡점으로 나뉘지. 그죠? 자, 마찬가지야. 우리가 도함수가 0이다를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때랑 이럴 때로 나뉘는 상황이지. 자, 양수거나 음수가 확실할 때랑 그리고 0일 때로 나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극값하고 변곡점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조금 파악하기 좋은 거고 한 판에 다 써내기 좋은 요소니까 한번 쓰고 갔고, 자, 나머지 두 개 뭐였죠? 주기성과 대칭성,
그리고 점근선 이렇게 두 개 요소 더 보고 넘어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틀리거나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6개 요소를 먼저 따지는 게 맞아. 다른 스킬보다도. 알겠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만 쓸게요. 다 있어, 근데 여기. 이거 봐. 정의역하고 내가 이렇게 다 써놨어. 짜자잔, 짠짜잔. 그죠? 네. 다 똑같은 말 써놨으니까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줄게. 그래서 이제 그거야. 여기 써놓은 게 지금 내 개념노트랑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었어 어제.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칭성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5번째 요소. 자, 주기성과 대칭성. 자, 그럼 내가 대칭인 함수 이제 설명해줘야 되나? 성현아. 네. 나봐. 자, 2,3에 대해서 대칭이야. fx가 2,3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떤 함수식이 있지? X 마이너스 2. 뭐라고? x 마이너스라고? 아니 좀 아니요. fx가 y는 fx가 2,3의 대칭이면 어떤 항등식이 성립하죠? 뭐죠? 몰라. 자, 우리 주기성 같은 경우에는 뭘 만족하면 돼? fx가 fx 더하기 p랑 같아요를 만족하는, 저 항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양수 p가 존재하면 주기함수야. 주기가 몇인지 따지는 거 지금 안 할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류의 평행이동 시킨 함수랑 겹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주기함수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할 거고, 우리 주기함수로는 뭐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사인, 코사인, 또 탄젠트, 이렇게 세 종류의 함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건드리는 거 아니면 주기함수 별로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주기성 얘기 먼저를 좀 해보면, 봐봐. 여기서 하나의 항등식이 나오는데, 임의의 함수 fx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지?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주기함수를 합성을 하잖아?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g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gx고, gx는 gx 더하기 p랑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fgx랑 fgx 플러스 p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나? 서로 같은 함수 값을 대입하는 꼴이니까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속함수로 들어간 경우에는 언제든 뭐다? 주기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6 사인 x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겉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다 라고 하는 이 다음 함수에다가 사인 함수를 합성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이러니까 반드시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주기함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속함수가 주기함수면 주기함수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삼각함수밖에 눈에 안 보이는 함수는 그냥 주기함수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두 번째 성질로는 우리가 만약에 주기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을 하면 우리 x 대신에 ax 플러스 b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x가 ax가 돼버리면 함수가 압축이 돼버리니까 주기성이 안 바뀌지. 주기함수라는 성질은 안 바뀌죠. 주기는 바뀔 수 있어도. 그리고 플러스 b를 한다는 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압축하고 평행이동시킨 함수는 여전히 주기함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기함수와 1차 함수를 좀 합성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주기가 p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는다면 여전히 결과도 무슨 함수? 주기함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주기는 뭐가 되겠어? a배 압축이 된 거니까 a분의 p가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우리 대칭은 두 종류의 대칭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무슨 대칭하고 무슨 대칭이 있어?
그쵸? 선대칭과 점대칭 이렇게 있지? 그래서 자 아무 수직선에 대해 대칭 왜? 우리 수평선의 대칭이나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함수꼴로 정의할 수 있더라도 자 그래서 x는 m의 수직선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게. 대칭인 함수는 어떤 항등식을 만족하냐? 자 x 2n-x는 fx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너네가 이 커맨드를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 2n 빼기 x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x는 m의 대칭 이동시킨 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다는 건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그게 대칭 축이라는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x는 m에 대해 자 대칭 이동시킨 함수랑 원래 함수 fx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걸 선대칭 함수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는 점대칭 얘기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좌표 m,n의 대칭인 함수라는 건 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 사실 f, m,n 이렇게 써놨는데 연속인 함수를 다룰 때 이 n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fm이 돼야겠죠? fm이 돼야 우리가 봐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고 m,n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함수 끊어서 그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함수를 끊어서 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n이 항상 뭐야? fm이다 연속 함수 건드리면 fn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대칭 이동시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할게. 미안해 놓친 게 있어. 자 만약에 우리가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려 그럼 x, m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될까? 0이 되겠지? 왜? 만약에 양수나 음수가 돼버리면 뾰족뾰족이 될 거니까 뾰족뾰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리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자 내가 그럼 미분계수 0인 거 알았어? 그러니까 n보다 클 때 증가하면 n보다 작을 때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f 프라임 아니 자 x는 m에서 무슨 함수? m에서 뭘 갖는다? 자 선대칭인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냥 연속함수를 그리잖아? fm 때 함수값이 있으면 무조건 극값이야. 이건 연속이 아니더라도 항상 성립해. 봐봐. 자 뾰족뾰족해도 우리는 자 사실은 뭐야? 극값이라는 건 미분 가능과 무관한 개념이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m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미분 가능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할 거야. 심지어 불연속인 함수를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떠있으면 무슨 값? 극대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돼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자 미분 가능 조건까지 붙어 있다면 우리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어? f 프라임 m이 보다 0이다 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x는 0의 대칭인 함수니까 0에서 항상 극값을 갖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해서 진행을 좀 할게. 자 그 다음에 m,n의 대칭인 함수도 마찬가지야. m,n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m,n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함수 어떻게 쓸 수 있어? 2n-f 2n-x 이제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떼찌떼찌야. 알겠죠 성현아? 자 이게 뭐랑 같은 함수? fx랑 같은 함수야 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 이항해가지고 이렇게도 써줘. 자 fx 더하기 f 2n-x는 뭐다? 언제나 상수값을 만족한다. 자 봐봐 이때 x값의 합이 뭐가 돼? 합이 언제나 대칭 중심의 2배의 좌표가 되죠? 그래서 합이 상수를 일정한 상황에서 그 함수값의 합이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 점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 선대칭인 함수는 대칭 축에서 극값을 가졌지. 그러면 점대칭인 함수는 봐봐. 자 요길 기준으로 만약에 얘가 위로 블록했어. 그러면 대칭 중심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야 돼? 180도 돌릴 거니까 아블로 그리겠지? 그럼 무조건 대칭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 자 점대칭 함수는 x는 m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변곡점 인근이 직선이었으면 우리 그런 말 못하겠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면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 극값이랑 변곡점은 계속 배반 사건이 돼버리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죠? 배반 사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모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x는 m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이따가. 자, 그래서 일단은 대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가 이제 대칭인 함수들을 연산을 했을 때 어떤 스토리가 짜여지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좀 다뤄볼 건데, 봐봐. 우리 옛날에 수투에서 하나 배운 적 있거든? 우리 선대칭 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되지? 근데 그 대칭 중심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그쵸, m,0꼴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대칭을 다룰 때는 항상 자, 이렇게 그냥 아무 점 대칭이랑 그리고 m,0 대칭이랑 우리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노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볼게. 자, 만약에 내가 아무 함수에다가 선대칭 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러면 이 결과도 반드시 뭐가 된다?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칭 축을 한번 줬고 봐도 대칭 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x는 m의 선대칭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x는 m의 선대칭인 함수가 나올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다가 fx를 넣나 f2n-x를 넣나 이제 gx죠. 너나 어쨌든 똑같은 함수 값이니까 대입했을 때 똑같은 거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우리는 자, 선대칭 함수가 속함수가 된다면 선대칭성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봐봐. 우리가 주기함수가 속함수에 있어야 주기함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자, 해서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선대칭 함수의 겉함수가 뭐가 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점대칭을 합성할 때는 자, 아무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합성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럴 때는 대칭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어. 봐봐. 만약에 내가 자, 점대칭인 함수 gx를 넣었다고 칠게. 근데 이 함수는 뭐랑 같아? f 한 다음에 en-g에 em 빼기 x랑 같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선대칭이려면 무슨 얘기 해줘야 돼? 얘가 f 뭐 en-gx랑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 em 빼기 x가 들어있으니까 서로 다른 함수가 돼버리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니? f 얘가 점대칭 함수가 되려면 en 마이너스 한 다음에 모식갱이 쭉 나와야 되는데 f 부가 안 바뀌죠? 그쵸? 그럼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건 선대칭성인데 자, 이거랑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 점대칭 함수가 속함수일 때는 대칭성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선대칭은 굉장히 널널한데 점대칭은 조금 까다롭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점대칭 다루면 조금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자. 이제 점대칭 함수를 다루는데 m,0의 점대칭인 함수를 다뤄볼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뤄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앞에 자, 우함수가 들어가 있어. 우함수는 어떤 함수야? fx랑 f-x랑 같은 함수지? 그쵸? 자, 그럼 이런 함수가 들어왔을 때 자, f 한 다음에 뭐야? gx는 하고 식을 쓴다면 자, n,0의 대칭이면 식 어떻게 들어가니? 원래 2n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2n 0이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쓸 수가 있는데 fx가 우함수잖아. 그치? fx가 우함수라는 건 fx랑 f-x가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플러스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가 있어도 플러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fg-x입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fg라는 합성함수는 x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넣었을 때랑 똑같은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합성함수는 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선대칭 함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잘하네. NG 뭔가 이거.
이상하면 G 한 다음에 여기에 EM 빼기 X가 들어가야 되지? 그죠? 자, EM 빼기 X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FG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 얘를 내가 H라고 한다면 결국 HX랑 뭐가 같은 얘기를 할 거야? H의 EM 빼기 X가 서로 같다는 얘기 할 거지? 마이너스는요? 에? 마이너스가 어딨어? 마이너스 아! G. 그러네, 미안해요. 자, 뭐에다 봐. 그리고 심지어 전대칭도 아니고 선대칭도 아니고 전대칭이야, 미안해. 자, 그래서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EM 마이너스 X를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자, 어차피 F가 우함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닌데? 상관 있는데? F가 우함수고 아, 맞아. 선대칭 맞아.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 결국 HX랑 HE 빼기 X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우함수와의 합성함수는 선대칭이구나 라고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맞아. 진짜 맞아 이거는. 해서 자, X는 M의 대칭인 함수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그거랑 소리 비슷하거든? 봐봐. 내가 우함수랑 우함수 그리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기함수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을 합성하고 더하고 빼고를 했을 때 자, 합차 그리고 곰보 그리고 합성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 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 우함수가 되죠? 기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기함수가 되지? 우함수하고 기함수 더하고 빼면 대칭성이 사라졌죠? 그쵸? 그 다음 우함수끼리 곱하면 뭐가 돼서? 우함수 우리가 짝수차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차수끼리 더하잖아.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니까 우함수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기함수 홀수차라고 생각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함수가 되지. 근데 홀수 더하기 짝수 하면 아래들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나와? 기함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우기기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보시면 거기 우기기에 내가 뭐 했어?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그쵸? 그래서 볼 수가 있고 합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X의 M승에다가 X의 N승을 합성해버리면 차수를 곱해버리지? 그쵸? 그럼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뭐가 나와? 우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홀수 곱하기 홀수하면 기함수 그리고 짝수 곱하기 홀수하면 우함수가 나오니까 자, 우리는 기함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조금 기억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 노트에도 뭐 해놨어? 8인8항으로 색칠을 하지? 해서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내가 평행이동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자, 다시 선대칭인 함수랑 자, 여기서 말하는 선대칭은 X는 N대칭 여기서 말하는 전대칭은 M, 0대칭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대칭 함수랑 아이고 전대칭 함수랑 이렇게 또 곱해놨을 때 선선 점점 자, 마찬가지로 합차, 분모, 그리고 합성 이렇게 했을 때 선대칭끼리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선대칭이겠지? 그래서 선대칭, 마찬가지로 점대칭끼리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점대칭. 여기서 말하는 점대칭은 아까 뭐라고 설명한? 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점대칭은 어떤 점대칭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대칭하고 점대칭은 그냥 선대칭, 그냥 점대칭이 아니라고 했어. 저기 말한 거 아니에요? N콤마의 대칭. M콤마 0의 대칭이라고.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대칭은 X는 N대칭이야. 대칭 축과 대칭 중심이 같을 때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이 우함수, 기함수를 동시에 평행이동시켜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렸다가는 이 함수값 때문에 달라지니까 우리는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한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선대칭 선대칭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대칭성이 사라져 라고 볼 수 있게 되지. 자, 공목도 마찬가지야. 우 자리에는 그냥 선을 적어주면 되고 기 자리에는 점을 적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합성했을 때는 차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여기도 선대칭, 여기도 선대칭, 여기도 점대칭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얘를 내가 우함수의 기본을 x의 2n승 이렇게 볼 수 있고 기함수의 기본형을 x의 뭐 3n승 이렇게 2n 플러스 1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x제곱, x세제곱 세워놓고 생각하면 몇 승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선대칭도 마찬가지야. 얘를 내가 x-m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대칭인 애를 내가 x-m의 세제곱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잠깐만. 이거 안 달려. 이거 하나 안 돼. 미안해. 지금 내가 표 그려놓은 거 저기도 지워버려. 알겠지만 아래줄. 알겠죠? 선대칭하고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좀 빡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합성하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랑 합성을 해줘야 우리가 속함수의 점대칭이 있어야 선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같은 이유로 내가 기함수와의 점대칭 함수를 합성했을 때 이때 결과는 반대로 뭐가 된다? 선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 함수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f 한 다음에 gx는 하고 썼을 때 점대칭이니까 f 한 다음에 마이너스 g에 자, 2n 빼기 x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적어놓은 상황에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f가 기함수기 때문에 우변이 마이너스 f의 g 2n 빼기 x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0 마이너스 여기 2n 빼기 x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m, 0의 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 0, 0 x를 0 다룰 때는 합성까지도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냥 선대칭 함수, 그냥 점대칭 함수는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속함수에 있을 때만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어. 아까 내가 조금 실수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해서 이 정도 한번 적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가 속함수에 있을 때 성질을 좀 보자는 거야. 점대칭은 끝까지 점대칭, 선대칭 얘기하려면 무조건 우함수 또는 기함수랑 합성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썼던 이 sin 세제곱 x 마이너스 6 sin x는 어떤 함수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무슨 함수야? 그쵸, 얘 기함수지. 점대칭이라서 말해 그냥 기함수야, 그치? 자, 기함수고 sin x 어떤 함수야? 어디서 기함수야? 그치? n 파이 콤마 0에서 점대칭이죠? 기함수 아니에요? sin x. 그게 기함수인데 n 파이 콤마 0. 그 n이 0이면 기함수인 거잖아, 그치? 자, sin x는 n 파이 콤마 0에서 대칭이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함수랑 점대칭 함수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점대칭 함수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얘는 자, n 파이 콤마 0에서 뭐다? 점대칭인 함수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sin x는 뭐의 대칭이다? x는 2분의 2n-1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선대칭 함수랑 합성한 반드시 뭐가 나와? 선대칭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전히 x는 2분의 2n-1 파이에서 뭐다? 선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우리가 자, 점대칭하고 선대칭을 합성했을 때는 선대칭은 그냥 밖에 아무 함수 있어도 선대칭 얘기할 수 있지만 점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겉에 무함수 또는 기함수가 합성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걸 빨리 파악해놓으면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조금 손을 덜 써도 되니까 얘기를 좀 해놓는 거야. 이게 박스는 지울게. 거기 있는 내용이니까. 해서 지워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무함수 절대로 기함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잡고 가자. 그렇죠? 자, 절대로 우함수 어떤 함수 fx가 나오더라도 이 함수는 언제나 우함수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연속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fx 아무거나 던진 다음에 절대로 우함수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원래 함수에다가 내가 자, y는 x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식이 안 바뀌죠.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거 있어? 저기서 예. fg의 2n-x가요. 왜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gx.
이 마이너스 밖으로 나잖아. 이게 f가 기함수잖아. 네. 기함수는 f-x를 마이너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함수였지?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리로 오는 거야. 네. 괜찮아? 네. 자, 절대로 무함수지 얘기해도 돼? 자, 그래서 자 원래 함수랑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절대로 무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절대로 선대칭인 함수도 있어. 이것도 그냥 얘를 저보다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자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fx에다가 내가 fx를 대칭 이동시킨 선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하면 얘도 반드시 선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x는 m의 대칭이 되는 거야. x 대신 2m 빼기 x 대입해도 위치만 바뀌지 내용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자 얘도 x는 m의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랑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하는 거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절대로 기함수랑 절대로 전대칭인 함수도 같이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에다가 내가 자 원점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하면 자 y축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뺀다 말고 원점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했을 땐 얘가 절대로 기함수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절대로 뭐 있겠어? 점대칭인 함수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성현 어떻게 쓰면 될까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게 뭐냐? 뭘까요? 뭘까요? 정신 나갔어? 자, 잠깐만 기함수도 그치 이거니까. 그래서 이를 써주면 원래는 m,0의 대칭이던 아니지 뭘 가져오던 간에 어떻게 된다? m,0의 대칭인 함수가 돼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x는 m의 대칭인 함수 자 fx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언제나 뭐가 돼? 그쵸? m,0 대칭 선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자 중심이 x축에 있는 이제 함수로 바뀐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 전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점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언제나 선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가지고 주기성하고 대칭성도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합성하거나 더하거나 뺐을 때 이게 어떤 그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칭 축에서는 반드시 극값이 나오고 대칭 중심에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필기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점근선 딱 보고 이제 그래프 그리러 갑시다. 여기서는 내가 절대로 무함수하고 절대로 기함수 써놨는데 그 오른쪽에다가 절대로 선대칭이랑 절대로 점대칭 적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박스에서 합성 지워. 합성은 내가 실수했어. 안 보여요. 36분의 5.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4번 틀린 애 진짜 많아요. 4번. 4번? 네. 이 이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너 시험지 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냈거든? 네. 이거 통계적 능력이잖아. 이거 교과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인데 안 봐가지고 많이 기억나. 앞으로 네. 저도 낚였거였어요. 40탄수에 더 나와? 그러니까 총 몇 개 치냐가 아니라 여태까지 쳐놓은 거에다가 더라는 얘기잖아, 그치? 넘어가죠. 저렇게 계산하는 그 비례식 있었는데, 뭐 있었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야구할 때는 분모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계산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옛날에 봤었는데, 논술공부 할 때 까먹었어. 저때 지워서 이제 마지막 정근선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함수에 이제 그려지는 범위를 이제 딱 잡아주는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자, 이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끝자락에서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수함수 y는 2의 x 같은 지수함수 봤을 때 우리 점근선 뭔지 알지? 뭐야? X Y인데. 자, y는 여기 점근선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봐봐, 우리 이 함수의 자 오른쪽 파트에서는 이 y는 여기 점근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사실 별로 없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점근선을 만들어내는 건 한쪽 끝일 거야. 끝이지만 어떻게 된다? y는 0으로 그냥 퉁칭해서 부르게 될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점근선이라는 걸 확인을 할 거면 좌우 극한을 전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쵸? 자, 해가지고 자 점근선이라는 주제를 얘기할게. 점근선은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 그리고 그래프에 지대한 영향 혹은 오목하고 볼록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점근선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6개 요소에는 1번으로 점근선을 적어놨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의역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점근선 그려주면 정의역은 당연히 나올 거니까. 알겠죠? 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자 무한대로 할 때 fx가 l이야 라고 나오던지 아니면 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fx가 1이야 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걸로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 점근선 y는 l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오른쪽 끝자락으로 갔을 때 l이라는 상수함수처럼 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 뭐다? 수평선 점근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옛날에 너네가 고1일 때는 그 y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수평선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자 리미트 했는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이 fx의 엔딩이 만약에 자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건 자 0 플러스 미안해요 a 플러스로 할게. 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꺼지거나 이런 스토리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지? 그쵸?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게 돼? 점근선 x는 a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자 물론 이 함수의 아랫부분만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점근선이라는 건 통칭해서 다 그어지는 거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쨌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상수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뭐다? 점근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른쪽뿐만 아니라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자 무한대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든지 라고 얘기한다는 건 A 기준으로 왼쪽에 요래 가고 요래 가시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근선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있게 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만드는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어디로? 상수로 가든지 그쵸? 자 상수로 가는 상황에서 어디로? 무한대로 가면 무상이든 상노가 되면 뭐가 된다? 점근선을 만들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점근선을 만들려면 꼭 무에서 상으로 가든 상에서 무로 가든 스토리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봐봐. 자 x-2분의 자 x제곱 마이너스 4 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x는 2에서 함수가 정의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x는 2에서 점근선인가? 점근선이 말할 수가 없어. 다시 2로 갈 때 어디로 가니? y가 4로 가지? 그쵸? 상수로 가는 상황이니까 점근선 만드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상수로 갈 때 무한대로 가야 점근선을 만들어내는 거야. 빵꾸가 뚫려 있는 거지 이게? 그걸 만드는 게 아니다. 실제 함수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그대로 그려질 텐데 2일 때만 한 순간 딱 빵꾸 뚫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지? 그쵸? 자 이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봐봐 분수함수의 분모가 0으로 간다 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옛날에 유리함수 그릴 때 분수함수 분모 0 되는 거 맞췄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극한까지 가가지고 상에서 무로 가는 스토리를 쓰든 무에서 상으로 가는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럼 무에서 무로 가는 스토리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근선 만든다는 얘기 안 만든다는 얘기야? 안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정근선을 또 가려면 이제 무한대 상수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그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 뭐야?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의 그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비교합시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너네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경우는 문제에서 파악을 해줘.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주거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외울까?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계속관계가 잡힌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지수함수 어디로 가? 자, 밑이 1보다 큰 함수 그냥 EX 할게. 자연스러운 걸로. 알겠지? 다음 함수는 그냥 X 이렇게 할게. 로그함수는 뭐 할까? Ln X? 아니다. 우리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얘는 나 2의 X를 할래. 얘는 이걸 역함수인 로그 2X 이렇게 할게. 알겠죠? 자,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다음 함수도 무한대로 가고 로그함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스토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에다가 만약에 30 정도 넣잖아? 그러면 2의 X선은 뭐가 돼? 30 말고 32를 넣어버릴까? 32를 넣잖아? 그러면 자, 2의 32승은 한 42억 정도 됩니다. 42억 9,496만 7,296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42억 정도 나오고, 다시 x 32를 넣으면 다음 함수 32가 되지? 그죠? 로그 함수 뭐가 돼? 뭐가 되지? 그래서 무한대로 가긴 가지만 이 가는 속도가 훨씬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지수함수의 모양처럼 커지는 우리의 형태를 우리가 지수함수적 혹은 기하급수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계산균이 번식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걔네들 두 개로 쪼개진 이분법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산술급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로그함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증가하는 정도를 보니까 어때? 얘가 엄청나게 빠르고 얘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 느리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y는 x, y는 2x, 그리고 로그 2x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그려놨을 때, 자, 봐봐. 항상 지수함수가 가고 싶은 게 우선이야. 라는 건, 자, 지수함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더라도, 예를 들면, 자, 밑이 지금 1보다 큰 건 지금 단정하고 얘기할게.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지수함수분의 다항함수 하면 뭐가 나오고 싶다는 얘기야? 자, 이때 지수함수도 커지고 다항함수도 커지만 얘가 커지는 건 얘가 커지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비를 보잖아? 그럼 다항함수 그냥 1이라고 생각해버려. 1이라고 안 변한다고 생각해도 달라질 게 없어. 계산이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하신 다음에 x가 뭐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자, 이거 역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기 안 할게. 자, 만약에 내가 다항함수분의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식을 써.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뭐 이 정도 비교하면 어쨌든 서열 정리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리미트 이번에는 봐봐. 0의 인근을 보면, 봐봐. 자, 지수함수는 1로 가지. 그리고 다항함수는 0으로 가지. 그리고 로그함수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나오잖아.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자, 다항함수분의 로그함수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소리 어떻게 될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를 곱해버려. 그럼 봐봐. 다항함수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로그함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부정연극한이지? 근데 다시 우리는
누가 제일 세다? 지수가 세고 그다음 다항이고 그다음 로그가 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다항하고 로그를 곱해서 부정형이 나오잖아. 이럴 때는 힘이 약한 놈은 그냥 안 변하는 상수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0 곱하기랑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얘가 0으로 가는 게 좀 더 세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지. 파워 싸움에서 무조건 이긴다 라는 이 서열 조언이 해준 거니까. 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면 언급은 해주겠지만 더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 된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무에서 3으로 갔으니까 정근선 암시하는 거지? 그죠? 자, 무에서 3으로 갔으니까 정근선 암시하는 거고 상에서 무로 갔으니까 정근선 암시하는 거다. 그럼 다시 자, 상에서 상으로 갔으니까 정근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내가 언젠가 y는 x에 ln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함수 그래프에 정근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근선은 없다라고 바로 판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무에서 상으로 가는 것도 없고 상에서 무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치? 자,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얘가 파워가 더 세니까 0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줘. 실제로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뭐 이런 모양으로 함수 나올 건데 이거 이따가 우리 예제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리미트 한 다음에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자, fx에다가 내가 직선을 빼요. 자, 직선을 뺐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 원래는 이 빼는 빼기 함수가 y는 0이 정근선을 얘기지? 근데 다시 이 직선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 이게 원래 함수 fx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y는 0에다가 y는 px 더하기 q를 더하면 그냥 y는 px 플러스 q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근선이 빼기 함수의 정근선이 y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함수의 정근선은 이 뺀 직선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가 정근선이다? y는 px 플러스 q라는 사선이 정근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이건 어떻게 파악하면 좋냐 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 내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금 더하기로 쪼개져 있잖아? 그쵸? 여기서 0으로 가는 애를 찾아보는 거야. 0은 누구로 가지? 얘가 0으로 가지? 아, 오케이. 네. 그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치?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는 뭐야? y는 x가 정근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정근선이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랑 y는 x와 교점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x에 가까이 가지.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정근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함수의 이제 정근선 분선서 0이 되는 순간에 x는 0도 우리가 뭐가 된다? 정근선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좀 그려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릴게. 자, x는 0 이런 식으로 있고 y는 x 이런 식으로 함수 그려져 있을 때 그죠?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미 알고 있는 함수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y는 x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지 이 두 함수를 더한 거야. 더했으니까 봐봐. 양수끼리 더하면 커지고 음수끼리 더하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더한 함수 값은 이 둘보다도 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려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두 함수값을 더한 양상을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봐봐. 우리가 두 함수를 더했으니까 미분계수가 얘는 언제나 1이지. 그럼 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이 바로 뭐가 되겠어? 그 미분계수 0인 점이 되겠죠? 그럼 다시 봐봐. 이 함수의 미분계수 1 되는 점 y는 x분의 1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되는 건 뭐야? 그냥 축에서 만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x는 1일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안 하고도 얘 극값 어디서 나온다? 1에서 나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따가 내가 예제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갈게.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 그러면 만약에 내가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0으로 가는 한번 항을 찾아보면 얘가 0으로 가는 항이지? 그럼 이 함수의 정근선은 뭐다? 그냥 y는 x제곱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 y는 x제곱이 정근 곡선이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x는 0도 뭐가 돼? 정근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더해서 만드는 거지? 그럼 봐봐. x분의 1은 정근선이 되도록 위쪽 아래쪽에 그려진 함수다.
그럼 이쪽에는 위쪽에 그려지고 0보다 작을 때 아래쪽에 그려지지?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정근선이니까 다가가는 모양 나오게끔 해야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다가가고 여기에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여기서 변곡점은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강적인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변곡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 정도만 그려도 그냥 충분하다는 거지. 알죠 여러분? 해서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함수의 6개 요소를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27개의 함수는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 애들로 많이 골라서 가져왔으니까 이제 27개의 함수만 그리면 오늘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7시 18분이네 해준만 왜? 졸려? 그런 거 없어. 조금만 더 버텨. 아니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 늦게 끝날 것 같아.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늦게 끝내면 되지. 바로 해요. 자 해서 우리 한번 함수를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그리려면 뭐 파악하라고? 6개 요소부터 파악하라 그랬지? 그죠? 자 일단 정의형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지? 그죠? 자 그리고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함수를 파악할 때 순서를 항상 점근선 먼저 봅시다. 점근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엔 도함수, 그 다음은 이계도함수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계도함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림을 대강 그리고 개형만 파악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y'을 좀 한번 구해보자.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냥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달아주면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분모 제곱하고 분모 미분해서 써준 거야. 자 그럼 언제? x는 0일 때 뭐가 된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이 함수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x제곱 플러스 1을 합성시킨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어떤 합성함수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은 뭐야? 무함수죠? 자 우리 봐봐 선대칭 함수를 속함수로 합성했기 때문에 결과도 선대칭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 x는 여기보다 대칭이다. x는 0의 대칭이라는 건 다시 선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무슨 값? 0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때? 미분한 결과랑 똑같이 나오지? 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봐봐 점근선 뭐 나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지? 그러면 점근선은 y는 뭐다? 0이다. 이 정도도 쓸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에서 극값이지 0 말고 다른 데서 극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0일 때 함수값 뭐 나와? 0일 때 함수값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수를 써줘야 돼? 자 y는 0이 정근선이고 y는 0이 정근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값이 되겠어? 유일한 극값이니까 극대가 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정근선에 만약에 내가 아래로 블록해버리면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위로 블록한 모습으로 함수가 반드시 그려져야겠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0에서 무슨 값? 그 배를 만들고 다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가지고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그리는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2차 함수의 역속골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수니까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게 가장 간단한 보편적인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저 y는 fx라는 함수는 뭐야?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역수꼴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수꼴 함수라는 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가려고 이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역수꼴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적고 갈게. 자,
원래 함수 fx가 있고 그리고 역속골 함수 f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야. 그죠? 자, 함수값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역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fx분의 1은 뭐가 될까?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무한대로 발산하는 스토리는 뭘 만들어? 반드시 점근선을 만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산은 점근선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자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가 되겠어? 이때는 fx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으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지. 그쵸? 그럼 봐봐.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절편 fx가 0이 되는 점이랄까? 그쵸? 자, fx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우리는 뭘 만든다? x절편은 역속골 함수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는 a에서 만약에 0이 돼. 그럼 a에서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에서 무로 가는 점근선의 존재를 암시하게 된다. 라고 해서 자, 원래 함수의 x절편은 역속골 함수의 보다 점근선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점근선. 그래. 아이고.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무한대가 어떻게 가는지가 다르니까 상수에서 무한대로 가는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지 모르니까 첫 번째 건 그냥 화살표만 이어주고 끊는 게 알겠죠? 미안해. 쏘리. 자, 해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자 함수값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쓰여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그려지는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우리 fx 미분하면 뭐 나오지? 그쵸? 미분하면 얘는 f'x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자, fx분의 1을 미분하면 항상 뭐가 나와? 마이너스 fx의 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fx 이렇게 들어가지? 아이고, 플러스 이렇게 붙일게. 그럼 봐봐. 이 fx 제곱은 부호에 관여 안 하지. 언제나 양수니까. 그럼 결국에 fx의 도함수랑 fx분의 1의 도함수는 언제나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에 대한 얘기도 전부 다 거꾸로 쓰일 거야. 알겠죠? 저 fx가 증가하는 순간은 이제 역수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감소하는 순간으로 바뀌겠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 마이너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반대로 자 fx가 감소하고 있을 때는 자 역수함수는 반드시 증가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순간인 극대는 뭐로 바뀌겠어? 극소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극소인 점은 뭐로 바뀐다고 볼 수 있어? 극대로 바뀐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좀 풀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fy는 fx랑 자 y는 마이너스 fx분의 1의 자 교점은 언제 나올까? 그러면 둘이 같다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서만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역수함수를 그릴 때는 y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도 그어주고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함수값이 1보다 크면 역수함수는 무조건 함수값이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려지겠어 라고 우리 견적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함수의 대칭성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x분의 1의 합성한 거기 때문에 x분의 1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가 무슨 값이었어? 극소였지? 그럼 극소는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무한대로 가는 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다시 무한대로 가는 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뭐 언젠가 우리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런 함수 모양, 산 모양으로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우리가 증가함수만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역속고함수의 그래프 이 개념 가르치려고 들어온 거니까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성현아?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언제나. 알겠지? 언제나 반지기 때문에 언제나 바뀐다는 거 생각을 해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x가 물론 충분히 도함수 안 그리고도 그릴 수 있는 함수여야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도함수를 그려야 되는 함수, 도함수 구해서 이 함수를 알아야 되는 함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얘로 바로 가. 알겠지? 이건 fx가 좀 뭐야 해석이 쉬운 함수일 때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려우면 그냥 얘부터 바로 건드리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함수는 여러분들 머릿속 아카이브에서 넣어놓으십시오. 알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상수의 역속골 함수는 이런 종모양, 3모양의 함수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고, 종모양의 함수는 내가 나중에 또 그릴 거야. 여기 안에 있어. 알겠죠? 같이 볼게.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y는 한 다음에 뭐가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를 그려볼 거야. 아까에다가 뭘 곱해놓은 함수야? x를 곱해놓은 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다른 거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정의형은 모든 실수인 거 알지? 그쵸? 또 뭐 할 수 있어? 접근선은 상에서 무로 가는 건 없고 무에서 상으로 가는 건 있지? 그치? 뭐다? y는 0이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잖아요. 다음 함수 2차분의 1차니까. 어? 그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항 함수분의 다항 함수니까 뭐야? 차수 큰 놈이 이기잖아. 그쵸? 요래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성이 있어 얘는? 어떤 대칭성? 어? 선. 아, 찍지 말고. 봐봐. 전대칭. 자, x 뭐야? 기. 그치? x제곱 플러스 1은 뭐야? 기 나누기 우지? 그러면 우기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대칭성은 뭐다? 기함수다 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양수 파트만 그려놓고 이걸 뒤집어서 그릴 거야 라고 말해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치?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다루는 함수 무슨 함수지? 분수함수지. 자, 이번 문제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개가 있어서 가져온 함수야.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자, fx 나누기 자, gx 네. 자, 극값을 파악해야 돼. 자, 아니 극값? 증가함수를 증가 감소를 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사실 극값 판정이랑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증가 파악하면 반드시 무슨 함수 그려야 되니? 도함수 그려야 되지. 근데 우리 분수함수 도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미, 안, 분자, 분모순으로. 그쵸? 그 다음에 안, 미 해가지고 요래 식을 만들고 나서 그죠? 뭐 하면 돼? 분모에는 제곱. 그래, gx의 제곱을 달면 되지? 그럼 다시 gx가 뭐든 간에 gx 제곱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0보다 크잖아. 자,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같으면 정의가 안 되니까 무시할 거야. 0보다 큰 부분만 정의될 수 있는 식이지. 그러니까 분모가 자명한 양수가 되죠? 그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증감 파악할 때 뭐만 알면 돼 이제? 이 분자의 부호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fx 빼기 gx에다가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극값 판정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프로토콜이 그 실험할 때 뭐야? 우리 규율 규약인가? 프로토콜? 그 인터넷 같은 데 쓰는 것도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실험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해주는 것도 프로토콜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기법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극값 판정 프로토콜 2개 있어. 그 분수함수에서 하는 프로토콜이랑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 하는 프로토콜이 2개 있다. 프로토콜. 알죠? 뭐 한글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빨리 보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적당히 오른쪽에
오른쪽에 뭘 써준다? 원래 함수를 써주는 거야. 알죠? 왼쪽 공간을 비워놓고 쓰라는 얘기야. 왼쪽에 무언가를 채워넣을 거기 때문에. 까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자 이제 분모하고 분자가 우리 마치 그걸 하듯이 로피탈의 정리를 쓰듯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할 거야. 자, 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왼쪽에다가 쓸 겁니다. F'X, G'X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쓸 거야? 그냥 오른쪽에 썼던 함수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fx, gx, fx, g'x를 빼주는 걸 빨리 구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걸 따로따로 보면 조금 계산하기 힘들고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둘이 같다 식을 쓴 거잖아. 자, 봐봐. 이 둘의 식이 같으려면 어때야 돼? 크로스로 곱해야 되지. 그러면 fx', gx랑 fx, g'x가 서로 같다는데 이항하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기법을 좀 설명을 하는 거야.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빨리빨리 답내라고. 알겠죠?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라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요래 곱하면 이게 앞에 있는 식 나오지. 미안한 게. 그쵸? 요 식에서 뭘 뺀다? 요렇게 곱한 식을 빼줄 거야.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이걸 빼서 우리가 자 0되는 점을 파악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할 수 있냐면 분수끼리 비교하는 거지 약분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음수를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리죠? 그쵸?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약분, 자명한 양수를 약분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 잠깐 양수죠. 양수를 약분해 라고 얘기를 하면 식이 간단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어려운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분수에서 약분을 때려버리고 뭐 해버리자? 이제 계산합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수함수의 이제 극값 판정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y''에 대해서 우리가 극값 판정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미분하면 그냥 써주면 x제곱 플러스 1이지? 분자는 뭐야? 그냥 x죠? 그쵸? 좌변은 뭐야? 분자 미분하면 1이고 분모 미분하면 2x지? 그래서 요래 곱해서 뺍시다 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나오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잠깐 뭔 소리라는 거지? 맞아 너무 잘했어. 내가 미분을 잘못했어 아까. 미분 안 했구나 아까. 자, x제곱 빼기 1 나오지? 이게 뭐가 된다?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그거 언제 0이 돼? 마일 또 틀1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그럼 이때 아니면 부호 안 바뀌다는 얘기야. 1보다 조금 작으면 얘 양수가 돼? 무수가 돼? 그거 좀 양수지? 그쵸?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2 역할 해주는 거야. 분자 양수죠.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크면 음수. 또 1보다 조금 크면 1보다 조금 작으면 음수가 되지? 그럼 이 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함수 정도선 뭐였어? y는 0이었지? 그리고 또 생각해봐. 자, 기함수, 우함수부터 기함수라 했죠? 그럼 0,0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랬지? 이 함수 무슨 점? 변곡점! 끝까지 말하지.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봐봐. 그리고 부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양수인 애랑 지금 양수인 애 0보다 크면 양수죠? 0보다 작으면 음수 양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그려지는 필드를 조금 생각해보면 요래 그려질 거고 여기도 요래 그려질 거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할 때는 이거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그리라는 거지 나처럼 느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봐봐. 0에서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 증가한다고 우리 다 판정해놨죠? 그거 봐봐. 다시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뭐야? 극값이지?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극값이니까 이를 갖다가 정근은 0 찾아가야 되지? 그러면 언젠진 모르겠지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바뀌면서 정근선에 가까이 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해줘? 점 대칭 이동시켜서 그림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지? 해서 요래 그려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함수 그릴 때 빨리빨리 그려라는 이제 툴을 준 거지, 이걸로만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을 지금 우리가 닦아 놓자는 거죠.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극합 판정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뭐야? 고함수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산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함수를 마이는 x라는 함수에다가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곱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곱함수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볼게. 그래서 자 이번 문제의 의의는 자 첫 번째 극값 판정 프로토콜이랑 두 번째는 뭐다? 곱함수의 해석이다. 이렇게 두 개 알고 갑시다. 자, 이 해석이 우리가 빠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쵸? 네. 우리 x제곱 플러스 1분의 1 함수 어떻게 볼 수 있어? 위에 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자 y는 x를 곱해놨어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둘을 곱한 함수는 y값들을 곱하면서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정근선을 자 곱함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부호를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갑시다. 자 양수랑 양수 곱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그럼 어쨌든 뭐야? 이 함수는 이쪽 필드에서는 양수로 그려지겠어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양수랑 음수니까 자 똑같이 자 음수에서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고, 그죠? 그리고 봐봐. 자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건 반드시 하나 이상 0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반드시 0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부호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절편도 확인할 수 있어. 곱함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x절편이 뭐다? 자 0이다 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자 점근선도 이제 곱함수랑 별개로 이걸로 좀 파악해주는 게 맞겠지? 자 무한대로 갈 때 우리 무한대로 갈 때 점근선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봐봐. 자 0하고 1 곱하면 0이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0으로 돌아와야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해야 되는 스토리로 와야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스토리로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되는 스토리로 그림이 그려져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함수를 유추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정확한 극값이랑 변곡점은 도함수, 이계도함수를 둘 다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함수 해석을 통해가지고 그려지는 필드를 파악하고 우리가 여러가지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좀 포석을 깔아볼 거고, 자 3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곱함수로 같이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여기 27문제 다 할 수 있어요. 10시까지 하면 다 하지 않을까? 아, 8시까지 하고 한번 더 끝냅시다. 그래서 실험 끝낼까 여기서 그냥? 아 진짜 아니 되게 지금 우리 그럴 줄 알았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지수함수 다 삼각함수 다 준비해놨어. 지워대?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지. 줄게.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을 곱하면 어때? 시계값이 안 바뀌죠. 그죠? 자 근데 봐봐. 얘는 0 나오면 뭐 나와? 1 나오지? 그죠?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자 y는 x에다 1보다 작은 애를 계속 곱하는 거지? 그럼 이 함수는 y는 x에 보다 항상 절대값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이 분홍색 함수가 하얀색 함수를 넘어가지 않고 그리죠? y는 x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대강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양상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곱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볼 거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보자. 자, 3번 y는 한 다음에 뭐라고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3x 빼기 4야 라고 이렇게 놓고 함수도 한번 볼게. 알겠죠?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냥 도함수거에서 바로 푸는 법이 있고 또 뭐 있어? 곱함수 해석하는 것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였으면 어떻게 그렸을지 한번 보고 같이 갑시다. 자, 일단 이 함수. 자, 절편 있어 없어? 자, y절편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 뭐만 알는데 우리는 x절편이 3분의 4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봐봐. 3분의 4를 기준으로 양수지? 얘가 음수 형태가 바뀌니까 결국에 3분의 4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만 그려져? 위쪽에만 함수가 그려지겠고 3분의 4를 기준 왼쪽에는 아래쪽에 함수가 그려지겠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정근선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몰라? 알죠? 어떻게 나와? 요래 나오실 거고 또 뭐니? 요래 나오실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극값 추측을 한번 해보자. 극값은 우리가 분자가 0이 되는 점 찾을 거지? 그럼 미야 남미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미야 남미 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지? 그러면 다시 분자의 차수는 몇 참수가 될까? 2참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극값이 최대 몇 끝까지밖에 안 나와? 2개지? 그치?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봐봐. 2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러고 봐봐. 이 3분의 4를 기준으로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 약식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리고 봐봐. 얘는 0 기준으로 절대값이 제일 큰 함수가 되지? 분모는? 그러니까 자 왼쪽이 조금 더 증폭돼서 그려질 거고 여긴 조금 더 증감폭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이 함수를 그렸을 때 나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왜요? 다시 봐봐. 증가하죠. 근데 언젠가 0으로 와야 되지. 그럼 우리는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내려와야겠죠. 그죠? 아 실제로 도함수 그려볼게. 알겠지? 정점 찍고 내려와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요쪽 내려갔는데 나중에 다시 어때? X축으로 돌아와야 되지?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지? 근데 쌤 만약에 그림이 이따위로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내가 그래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분자는 2차 함수라 했죠. 그 값이 몇 개까지밖에 안 나와? 그거 봐봐.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 더 나오면 안 돼?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 맞추고 그리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뭐라고? 미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식을 써도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그 y 프라임 볼 거면 어떻게 하라고? 자 도함수 자 미분해서 쓰시고 오른쪽에는 그냥 한번 쓰라고 그랬죠? 해서 자 빼서 식 만들어주면 식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9 아이고 3x 제곱에다가 뭐야? 플러스 8x 한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 해도 뭐 나온다? x 3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무슨 값? 극소를 갖고 어디서? 3에서 극대를 갖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해서 실제로 뭐 x축, y축까지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내가 x축만 그리고 y축을 안 그린 이유는 우리 y축과 이별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 1학년 때부터 우리는 뭐야? y축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려놓고 y축 그리는 게 제일 편해. x절편은 함수가 그려지는 값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y축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내놓고 그려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 넣었을 때 함수값 보면 얘가 절대값이 훨씬 더 크고 얘가 절대값이 조금 작게 나와. 3 넣었을 때가. 그래서 실제 모양이랑 거의 같게 그릴 수 있어 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4번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그죠?
자, 4번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식이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쌤은 좀 약간 3번까지 딱 하고 싶은 이쁘지 않아요? 6번까지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하기 싫어? 하지 말까 그냥? 쌤 여기 뒤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풀어와. 네? 내가 엄청난 클럽 문제 좀 풀어오라고. 자, 보자. 빨리 봐. 4번까지 하고 시작. 자, 이제는 좀 물어볼게. 이게 어떤 스토리로 그림 그려보는 거 괜찮을까? 이거 미분 도함수로 푸는 거, 그치? 도함수 가장 보편적이죠? 또 뭐 있어? 쌤 말해 곱함수. 서울 보자. 자, 이렇게 두 개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쵸? 근데 곱함수를 하더라도 우리 뭘 파악해야 돼? 점근선을 파악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고 우리 봐봐 x제곱 플러스 3분의 1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알아요 자, 요래 생긴 함수의 역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3의 역수는 3분의 1이지? 극 대가 되겠죠?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좀 더 요거는 바닥으로 꺼질 거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리고 x제곱 빼기 3x 얘도 보시면 어디하고 어디가 절편이야? 0하고 3이 절편이 이렇게 두 함수를 곱해놓자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봐봐 여태까지는 뭔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갔잖아. 그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봐봐 얘 2분의 3이 지금 뭐야? 극점이지. 그죠? 여기서부터 절편까지의 우리 양산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함수값 두 개를 곱하면 스토리가 증인이 될 거죠. 그죠? 그럼 2분의 3부터 3까지 자, 분자는 어떻게 돼? 분자 함수는 절대값이 감소하지. 그죠? 여기는 절대값이 감소하지. 그럼 둘이 곱한 것도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양수는 어때요? 그럼 봐봐. 절대값이 감소한다 그랬지. 근데 무슨 수라고? 그러면 다시 음수가 절대값이 감소한다는 거, 증가한다는 거, 감소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린 구간 아니지 닫힌 구간 2분의 3부터 3까지 우리가 보고 싶은 함수 뭐 하겠어? 증가하겠구나. 음수의 값을 가지면서 증가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x는 0이 뭐야? 0하고 x는 3이 절편이었지? 그쵸? 자, 분모는 죽었다 깨나도 부호 안 바뀌니까 분자의 부호가 바로 뭐가 되겠어? 곱한 함수의 부호값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함수가 요래 그려질 견적 낼 수 있고 요래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또 요래 그려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견적을 좀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분자 몇 참수? 아니, 도함수 몇 참수? 도함수의 분자는? 3참수죠? 그죠? 그럼 그 값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아무리 많이 나와도 3개야. 그리고 우리 점근선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뭔데? y는? Y는 1. 그래서 들었어요? 중에서 y는 1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와 정근선도 있고 없을 게 없는 함수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그쵸? 여러분 너무 재밌지? 우와. 자, 그럼 봐봐. 자, 스토리가 자, 봐봐. 그러면 한 2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쨌든 봐봐. 확실한 건 0에서 3 갈 때 뭐야? 반드시 감소. 3에서 뭐가 들어갈 때 증가. 그리고 스토리 언제나 0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얘가 차수가 더 세기 때문에 뭐야? 0으로 올 수밖에 없어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소리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확실한 건 뭐라고? 자, 2분의 3에서 3까지는 확실하게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켜지겠죠? 그러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수준이 만들어질 거니까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극값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죠? 아, 왜? 싫어?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요? 아, 내가 찔려서 그래.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얘가 탑을 찍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내려가지 여기서. 그죠? 여기는 0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지.
그쵸? 그 우리 아까 0부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왼쪽 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읽으세요. 다시 읽게. 아씨 이거 바로 그리는 거 조금 무리인가? 0부터 양수였다가 내려볼 텐데. 1 플러스 x 아니면 야야야 그러네. 자 봐봐 일단은 도함수 극한 보면 여기까지 맞거든. 그런데 우리가 요 다음 스토리를 좀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은 직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얘를 우리가 원래 분수함수 받을 때는 항상 대분수꼴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1 더하기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한 다음에 이걸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1차는 그대로 남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1 더해서 올리면 플러스 3이 생기지? 마이너스 3이 받아줘야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이 식의 값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되지? 그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다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이 올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얘를 그린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리면 이런 거 나오겠지. 근데 우리 아까 예분의 1차 함수 했던 거 그린 적이 있어? 없어? 그린 적이 있네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자 가분수를 대분수꼴로 안 바꾸면 식 조작이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놓고 스토리를 써내 나가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1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y는 3x-3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자 얘네 둘을 일단 곱해야겠지? 그쵸? 이거 먼저 구한다 y축이면 1만큼 올린 거야. 이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게 y는 1이 되겠죠? 그쵸? 그래 그려보시면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또 뭐야? 함수값이 두 개가 바뀌겠죠? 그치? 근데 정근선이 x, y는 0인 거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y는 1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리고 x축을 그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주면 이게 뭐다? 이게 0이고 이게 3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정확한 높낮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쉬었다 합시다. 이 재밌는 얘기들을 다 내놓고 명의를 보내야 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시험 끝나. 어? 우리 좋아하는데요. 시험 아직 안 끝났어. 우리 200일도 넘게 남았잖아 지금 시험. 너 지금이라서? 하나 끝났어요. 미적분만 미적분만 안 나와셔가지고 8시. 2시간만 한 줄 알았어? 네. 미적분만 4시간 한다는 얘기지. 아니 원래는 2시간. 그렇지. 명아 그리고 뭐야 토요일에 올 때 그 4점 모의고사 14, 15에 풀어와? 14, 15. 마음이 아프다. 성현이가 폰만 문제고.
아 진짜 학원 계산해요. 아, 오케이. 술 먹는다. 잠깐만. 저기 저 때라고. 와파 이름이 뭐였죠? 몰라. 올라갔잖아. 우리 이게 조금 이상한 거. 잠깐만. 취업. 튀어나지 모르. 내일 그냥 나 병원 가서 학교 안 갈래. 내일 안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갈 거야? 아파서 못 가겠다. 불안하지 말고. 어? 뭐라고? 그건 튀어나왔습니다. 아프면 없지. 귀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다시 옵시다. IC 카드를 꽂으니까 제거 안 해. 아하. 비밀번호 안 했는데 받아준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이은 적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 27개 언제 다닐 거리지? 네? 27